예, 지금부터는 12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2월 19일 월요일에는 독일에서 12월 이제 IFO에서 이제 조사하는 기업 그 환경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12월 이제 그 NAHB라 그래서 이제 전미 주택협회에서 그 주택 시장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12월 20일 날은 이제 중국에서 LPR 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대출 우대 금리. 네. 예.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독일에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같은 날 BOJ 일본이죠. 여기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12월 21일 수요일은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12월 22일은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 12월 23일은 일본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선 11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에서 같은 날 11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 지표상으로는 이제 아주 굵직한 건 없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마이크론 같아요. 예. 마이크론이 이제 그 실적 발표인데 사실 실적 발표 수치보다 이제 감산 더 할 거냐, 네. 내년 전망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게 애널리스트도 엇갈리는 게 내년 어떤 분은 내년 3분기부터 좋아진다. 반도체 메모리. 네. 예. 근데 마이크론도 지금 감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 예. 근데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년 전망하고요. 그 감산을 더 할 것인지 이제 어떤 전망에 따라서 마이크론 시간의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우리나라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PC 물가지수, 예. 개인 소비 지출.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연준이 또 결정하는 물가 지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고 또 많이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요 개인 소비 지출 그 물가 지수를 연준이 내년에 3.1로 잡았어요, 예상이. 근데 이게 이 PCE 지표가 2% 후반으로 가야 연준이 목표하는 수치거든요, 원래는. 그럼 내년은 3%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다운되는 모습이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오래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수치는 5% 정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BOJ. 왜 BOJ도 중요하냐면 이게 엔화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구로다 총리가 아시겠지만 총재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근데 임기가 내년 4월 8일 날 끝난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BOJ에서 구로다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도 엔화에 영향을 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뭐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도 쏙 빠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장중 변동폭도 제법 크더라고요. 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쭉 이렇게 꾸준하게 오를 때는요 주도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어요. 시장에 주인이 없습니다. 시총 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가 다 안 좋습니다. 여기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요 되게 단단하면요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얘네들이 이제 받쳐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데 이쪽이 자꾸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이 좋아요. 아침에 딱 갭이 뜹니다. 예. 근데 장중에 흘러내려요 그냥. 네. 질질질 흘러내리고 그래서 좀 결국엔 종가 보면은 이게 뭐지? 예. 굉장히 허무해지고 근데 또 지수가 미국장이 또 빠지는 날 보면 아 오늘 망했다 이렇게 보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종가 보면 또 생각보다 또 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또 그 전부터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주도주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섹터가 강하게 힘을 발휘해서 움직여줘야 변동폭이 줄어든 가운데 단단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르는 날은 그러니까 출발이 좋은 날은 빠져버리고 급락 출발한 날은 그냥 오히려 또 저가 매수도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장중 변동성은 있는데 결국엔 크게 보면은 그냥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여기서 여기 한 지수가 한 지금 보면 2450, 2350인가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중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큰 흐름상 그냥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쪽도 지금 삼성전자가 TSMC에 더 밀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주가 일단 뭐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능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스마트폰인데 예. 반도체 수요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한 35% 정도가 이 모바일 쪽이거든요. 스마트폰 쪽이고 이 스마트폰의 또 전 세계 비중의 한 30%가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면 당연히 반도체 당연히 그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중국이 지난 3년간 뭐 계속 제로 코로나 뭐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아마 할 텐데 네. 아마 이제 그 시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내년에 가장 큰 화두로 내수 부양이다. 내수 부양한다니 이제 소비가 산다는 얘기죠. 여기에 IT 기기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2분기부터는 이게 맞물리면서 스마트폰 적어도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조건이 맞는다면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미리 주문을 내야 돼요. 만약에 2분기면 4월이니까 4월이나 5월이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주문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한 내년 빠르면 1월 말, 네. 2월 정도에는 주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또 춘제죠. 예. 예, 그 이후로 아마 주품 오더가 좀 들어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게 진짜로 확인이 된다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입니다. M2라고 하는데 총통화. 예, 이거랑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 항상 일치해요. 근데 이번에 좀 잘 안 맞았던 게 M2 증가하거든요. 네.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중국 M2나 미국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이번엔 미국의 이 통화가 반대로 가잖아요. 너무 긴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영향을 좀 못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중국이 여기서 돈 푸는 걸 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부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은 좀 낮겠죠. 올해 너무 긴축을 세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는 좀 불명하지만 올해보다는 좀 내년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주가 측면에선 이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TMC도 좀 물어보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3나노 수율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좀 관건은 삼성이 빨리 이거 좀 수요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회는 맞죠. 지금 고객사 들어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뭐 퀄컴 같이 하자. 왜냐하면 TSMC만 주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삼성이 스스로 이걸 올리지 못하면 다시 다 뺏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거 수율을 내년에 최소 50% 이상 올려줘야죠. 이 속도가 좀 또 주가에 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3나노는 현재는 삼성전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율만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좀 더 고객사를 확보할 수 많이 있는 확보할 수가 있는 계기가 거죠. 되겠네요. 네, 근데 아직은 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낮다.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 주가도 최근에 막 좋지가 못했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른 것도 이유죠, 당연히. 비싸졌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4분기에 환율이 지금 떨어졌죠. 왜냐하면 예. 대부분 수출을 하니까 환율 하락이 악재고요. 거기다가 양극재나 이런 회사들이요, 보통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가격 전가를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이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게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테슬라 수요 둔화. 특히 이게 중국이죠, 중국. 예,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또 2차 전지에도 좀 발목을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상대 평가인데 중국 소비주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그동안 독주하고 있었는데 중국 소비주가 확 치고 오른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한 거죠. 야, 이거 좀 약간 슬로우해지겠는데 요거 팔아가지고요, 교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급 변수가 네, 생겼다. 수급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냥 겹쳐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정받은 이유는 알겠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밸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2, 3년 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2차 전지 아시겠지만. 예. 그럼 필요해요, 되게. 근데 자꾸 더 좋아 보이는 섹터들은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좋은 호재 있죠. 뭐 인플레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거든요. 예.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4분기 야 실적 보자. 진짜 안 좋나? 예. 확인하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내년 2월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까지는
뭐 2차 전지가 급나간다가 아니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좀 늘어지는. 횡보장이다. 네,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튀르키예에 40조 뭐 가까이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왔고 또 뭐 국내 컨소시엄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DLENC인가 그쪽이 네, 이제 미국의 네. 어떤 SMR 그쪽 하는 기업하고 이제 한미 뭐 이른바 소형 원전 동맹 이런 게 맺어지고 하면서 좀 기대감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이런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원전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방산처럼 수주를 따내야 돼요. 예. 명확하게. 그 폴란드 따냈잖아요. 네, 방산. 네, 그럼 이게 실적이 다 잡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전 중에 지금 수주 따낸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 2차 이집트 쪽에 있었죠. 근데 그건 죽이기는 아니에요. 예. 2차죠. 네. 1차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드는 거죠.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처럼 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기대감은 있어요. 저번에 폴란드 양해각서 MOU 체결했죠. 예. 근데 그게 체결이 됐고 수주까지 다 따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관건은 이게 MOU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수주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주 공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튀르키예랑 하는 것도 MOU 논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마침표를 좀 찍어줘야 된다. 네. 아랍에미리트 수주 한 것처럼.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의 의구심이 좀 풀리겠죠. 네. 그러니까 기대는 되게 많은데 뭔가 이게 굵직한 그게 없어요 아직은. 아. 확정된 게. 예.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로 올랐다가요 다시 다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전주 투자하실 때는 좀 확실한 마침표가 찍히는지 예. 그걸 좀 계속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MR도 기대감이 높잖아요. 예. 이게 소형 모듈 원전 요게 이제 좀 기대감이 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DLENC랑 수출입은행 예. 여기가 이제 웨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조성한 펀드 통해 가지고 그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의 지분 투자 방안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좀 나왔는데 뭐 이거 투자해서 성과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3대 SMR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원전과 이제 굉장히 이제 예. 그 밀접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것도 제가 또 당부 싶은 게 뭐냐면 좀 죄송한데 자꾸만 왜냐하면 기대감까지 갖는 건 좋은데 SMR도요 아직 너무 먼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착공을 24년도에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완공이 언제 되냐면 28년이에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2차 전지가 왜 좋았냐면 딱딱 스케줄대로 돈 벌고 네. 이게 나오잖아요. 예. 스케줄들이. 뭐 실제 공사도 하고. 근데 원전은 너무 뭐라 그러죠? 약간 두루뭉실하다고 해야 되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구체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기대감까지는 가지시되 구체성이 없으면 주가는 다시 도돌이표됩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 투자는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지난주 중반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게임주를 좀 담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뭐 게임주가 썩 좋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좀 담았던 이유가 뭔가요? 12월 14일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식은 팔았지만 12월에 순매수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상위 10개 기업 중에 그래도 게임주가 2개나 들어갔어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경우인데 NC소프트를 827억, 위메이드를 한 362억 샀고 뭐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기업들도 골고루 예. 좀 담아줬는데 어쨌든 이제 샀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가장 컸던 게 많이 빠져서가 좀 큰 것 같아요. 올해 웬만한 게임주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락률이 50% 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랑 또 반대로 가요. 게임주가 이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처럼 약간 성장주다 보니까 네.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또 게임주도 약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도 가격에 금리까지 꺾였다? 들어가 볼 만하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표 게임사들 실적이 3분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NC도 괜찮았어요. 실적들이.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작 게임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콘솔 게임 있죠. 예. 저번에 크래프톤도 하나 나왔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랑 같이 또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콘솔 게임향 그 몇 개 기대작들이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기대 심리. 근데 주가 이렇게 빠졌으니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고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이 좀 완화된다 하니까 뭐 화장품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반짝 뛰어 올랐고 그러고 나서
또 뭐 기대감이 있다고 지금 약간 주춤하긴 한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좀 회복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업종들이 좀 강세 내지는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 좀 안 좋았다가 방역을 완화하니까 당연히 리오프닝이잖아요. 이거 그 대표적인 게 의류,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움직였던 건 당연히 그런 건데 이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선반영은 했거든요. 분명히.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거고 움직였죠. 그건. 근데 이제 이 기업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중국 기업들도 지금 요새 화장품 잘 만들거든요. 옷도 잘 만들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은 괜찮아요. 예. 중국 기업하고 계속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구분을.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이제 다 오르긴 똑같이 올랐는데 예. 그 다음은 이게 저는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 브랜드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 중국 경기 회복될 때 살아나는 업종 중에 지금 못 오른 게 또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어쨌든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 경기 회복되면 당연히 스마트폰도 팔릴 겁니다. 예. 그럼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저는 IT 부품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IT 부품 그리고 중국이 내수부양책을 쓰면요 소비가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소비 늘면 이게 또 따라가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중국 소비가 늘 때 석유화. 모든 제품을 다 뭐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니까. 그럼 석유화학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겠죠. 그래서 석유화학, 반도체, IT 부품이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업종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이제 흐름에서 지금 2022년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 연말 증시에서 우리가 조금 그나마 주목해 볼 만하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쪽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연말에 지금 기대감이 물론 많이 낮아져서 사실 뭐 기업들이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계속 이 상태면 아마 그냥 개별 기업 장세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까지 본다면 네. 아까도 제가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뭐 좋다고 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논리를 만약에 중국이 스마트폰 재고를 좀 늘려 이제 좀 부품 주문을 좀 한다면 예.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맞아떨어지면 반도체도 한번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확인하고 사면 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그 아이디어를 미리 좀 틀리더라도 예측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좋고 IT 부품도 워낙 싸잖아요. 그런 것들 좀 괜찮고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철강도 예. 내년 하반기 보면 중국 수요가 좀 늘 수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 그래서 철강 업종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제일 못난이가 어딘가 찾아보면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는 지금은 못 갈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재고 늘고 막 이런다는데 갈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 내년 하반기에 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고 그러면 또 이 미국 쪽에서 약간 수요 반등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경기 회복. 그러면은 자동차도 지금 주가에서 크게 이룰 수 있을까? 워낙 빠져 있으니까. 워낙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라는 얘기보다는 네. 내년을 보고 한번 내년 싸니까. 보고 연말에 이런 걸 네. 미리 좀 챙겨보자.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이 업종들은 좀 하단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워낙 빠져 있어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생겨주면 중국 소비주가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네. 한번.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한 번은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뭐 당장 오를 종목보다도 하단이 단단한 예. 업종을 한번 살펴보자. 예, 예. 그런 말씀이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하나증권의 이기훈 윤예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콘텐츠 기업이고 실제 여기 기업들이 진짜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들어간 건 웹툰과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웹툰이 앞으로 봐야 될 건 내년에 볼 거예요. 웹툰은 그러니까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이도 보시잖아요. 원작이 웹툰이죠. 예. 그런 식으로 웹툰만 볼 게 아니라 웹툰이 히트 쳤을 때 그 IP를 가지고 드라마, 영화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IP 수익이. 근데 일본의 사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일본에 이제 출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만화사 중에 슈 에이샤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21년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했는데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단행본을
만화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이제 TV에 방영한 거죠.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에 가야 된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로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코마라는 게 거기 일본에 들어가 이 카카오가 운영하는 예. 거거든요. 일본 웹툰 시장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웹툰도. 근데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봐요.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흥행했던 그 웹툰들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방영을 했을 때 히트를 쳐준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자꾸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크죠. 굉장히 크죠. 이게 귀멸의 칼날이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그때 나왔을 때 전 세계 1등 했대요, 영화가. 전체 매출이.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일본 시장이 중요해요, 애니메이션이. 근데 그것까지 대주면,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피코마가 또 일본 웹툰 플랫폼으로 좀 잘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네이버도 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그걸 좀 체크해 보자. 예, 그 내용이고 드라마는 이제 제작사의 시즌 2라고 써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성비를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 한국 드라마는 가격도 싼데 성능이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S급 출연진이 나오는 드라마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흥행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한 3개 정도 적어줬어요. 뭐냐면 키이스트가 만든 별들에게 물어봐가 내년에 나오고요. 예. 그다음 펜엔터의 인생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보검, 아이유 씨가 나오게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눈물의 양 여기는 이제 김수현, 김지원 씨 예. 이런 이제 배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 가장 기대하는 3가지 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드라마 이제 시즌 2가 펼쳐지니까 내년에 한번 보시고 이 드라마 쪽 그러니까 웹툰하고 드라마 합쳐서 제가 기업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IP를 갖고 있어요. 웹툰. 요거 주목하시고 애니플러스란 기업도 이쪽이 이제 그 IP를 갖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지켜보시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본 여성향 웹툰 플랫폼 중에 벨툰이라는 걸 운영을 하나 봐요. 실제.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대온 미디어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공룡 있죠. 그래서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그 IP가 일본에 진출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 A스토리는 이제 드라마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히트시킨 거긴데 내년에 그 웹툰 무당 기반의 드라마가 하나 나오나 봐요. 그걸 보시고 뉴라는 회사는 무빙이라는 이제 드라마 그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내년에 나오고 키이스트는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아까 말씀드린 사마 네트워크스는 뭐 완전히 뭐 대박 드라마라기보다는 편성을 가장 많이 한 드라마 회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펜엔터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린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인생이란 드라마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 중소형사입니다. 중소형 웹툰 드라마사 한번 각각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11월 물가지수 발표와 12월 FOMC라는 큰 산을 넘은 이후 말 그대로 연말 정시가 시작됐습니다. 물가와 금리라는 중요한 지표의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포트폴리오 잘 조정해서 2023년 시장에 잘 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비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